네, 이번에는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가 현금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어서 회계 순환 과정에 요거 했었죠, 요거. 상품 팔고 현금 받았다. 그러면 분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재무제표 중에 가장 핵심인 얘와 얘를 만들려면 누가 얘를 열어놓고 막 넣어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기중의 거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계하다 보면 잔액이 만들어져. 그 잔액만 마지막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면 돼요. 분계하지 말고 숫자를 보고 분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현금 1,000원을 받았다. 현금의 움직임만 보면 1,000원이 있었겠지? 그러면 자산이 1,000원이 있었겠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분계하지 말고. 근데 5월 30일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 나갔대. 그러면 600원이라는 현금이 나갔다면 현재 현금은 잔액이 얼마가 있겠어요? 400원이 있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현재 현금이 얼마 있어만 중요해요. 1,000원이 들어왔든 600원이 나갔든 그거는 다양한 거래에서 인식하면 돼. 중요한 건 얼마 있니?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올 때는 늘켜줘야죠. 현금이 나가면 감소시켜줘야죠. 현금이 들어올 때와 현금이 나갈 때 네 자리가 필요하죠. 한쪽만 기입하면 계속 증가든 감소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다. 그 잔액이 장부에 표시되는 거야. 1,000원이 들어왔지만 600원 나갔죠. 그러면 기말의 재무 상태는 현금이 얼마만 기입되면 끝나요. 400원만 남아있으면 돼요. 근데 재무 상태표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만드나? 그럴 수 없어. 예를 들면 5월 20일 하루만 거래가 수백 건이야. 그러면 그때마다 막 장부를 열어서 1,000원 넣었다 600원 뺐다 그래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거래가 되게 많지?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해. 차대를 나누고 여기 이 거래를 분계로 표시한 다음 그때마다 장부에 옮겨지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건 프로그램 해줘. 전산이라서. 대신 우리는 그 과정을 처음이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전산이라는 걸 가지고 시험 보고 이걸 가지고 실무에 응용할 때 좋은 점은 분계를 잘하면 모든 게 다 돼. 짱. 근데 나쁜 점은 분계만 하면 다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 과정은 몰라도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모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제가 이제 첨언을 하는 거고요. 이 날짜의 분계를 다시 한번 보면 난 분계를 모르지만 나눈다. 이건 처음. 그 다음 차변의 내용과 금액이 들어가겠지. 동시에 대변의 내용과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걸 분석해서 간단하게 기록하는 걸 우리는 뭐 한다 부르냐면 쪼갠다, 분계한다 그래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원리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왼쪽에 들어가는 금액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금액은 늘 일치한다. 그거 뭐라고 부르게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뭐 몰라도 돼요. 사실은 전산회계 2급이나 나오지 회계 1급은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분계가 좀 어려워질 뿐인 거예요. 이쪽과 이쪽은 금액이 똑같아야 돼. 근데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때는 숫자에 대한 고민을 1도 할 게 없는 게 1,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이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다. 그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갈 내용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산이라고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자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 자산 중에 어떠한 자산, 그 어떠한 자산을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처음에 공부할 때는 현금을 알아야지 그 다음을 알 수 있으니까 현금만 얘기해요. 그래서 현금만 문제에서 처음에 연습할 때 나오거든요. 현금만 봐요. 현금은 자산.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대. 그럼 어디다 넣어줘야지 현금이 증가되겠어. 현금은 자산이니까 내 자리 넣어야지. 근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분계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현금 말고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왔다면 현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똑같다고요? 안 똑같은데? 현금은 금고 안에 있는 거고 예금은 은행 계좌에 있는 거야. 장소가 다르잖아. 그래서 회계는 장소가 달라도 다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야. 예금은 10,0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은행에서 인출해야 뭐 들고 있든 누구에게 주든.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랑 예금으로 들고 있는 거랑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회계가. 왜냐면 너무 이름이 많아져. 그냥 자산이긴 한데 자산 안에 디테일한 이름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좀 암기가 필요하죠. 만약에 요거 문제를 싹 바꿔가지고 현금을 안 받고
예금으로 받았다면 예금은 부채예요? 예금도 자산이에요. 맞아. 예금도 자산인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자산이긴 한데 현금 쓰면 틀려 이제 시험이. 현금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예금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예금 중에 또 짜증나는데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금은 보통 사람들이 들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보통자 써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과 비슷한 자산의 명칭. 이거를 네 글자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계정, 과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것도 자산이잖아요. 근데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라고 안 하고 들어왔다라고 해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정확한 어떤 용어, 약속된 용어로 불러야 되니까 들어오면 증가, 나가면 감소 이렇게 부를 뿐인 거지. 그럼 자산이 증가됐는데 보통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든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도 들어온 건 맞잖아요. 자산이 생겼죠. 1,000원 이렇게. 그다음에 1,000원이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원인이 있잖아요. 왜 들어왔어? 왜? 근데 왜가 뭐야? 봐요. 자산이 증가됐죠. 은행에서 돈을 꺼내오잖아요. 그러면 예금은 감소하지만 현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현금이 늘어나지만 예금은 감소하지 않을까요? 자, 예금은 뭐죠? 자산이긴 하잖아. 예금에서 예금이 감소되고 현금이 들어오면 둘 다 자산인데 현금이라는 자산은 늘어나고 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가 제일 많아요. 회계에서. 약간 짜증나지만. 근데 자산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빚낸 거야. 그 빚을 냈다는 얘기는 부채가 증가되면서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 이 거래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빚내서 현금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가 대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회계가 뭔가 이제 회계는 뭘까? 뭐 거래의 판례소가 뭐야?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웃길 수 있지만 이건 실천과학인 거죠. 되게 이 원리 원칙이라는 판례소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회계라 그 전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고요. 만약에 처음에 사업하는데 내 돈이 있어야 사업하지 처음부터 내 돈도 없이 빚을 내? 그럴 수는 없어요. 자본금 뭐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자본금은 뭘로 있어요? 물건으로 가지고 있든 돈으로 가지고 있든 현금을 기업에 넣는 순간 자본금으로 회사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빚낸 거예요? 내 돈 낸 거예요? 회계에서 내 돈은 자본이라며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된가 동시에 현금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거래는 현금이든 예금이든 예금이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 대변에 이 돈이 들어온 이유가 내 돈 또 없어진 거예요. 빚낸 거예요. 자본이에요. 물건 판 거예요. 물건 판 거죠. 물건 팔건 것 공부하지 않아도 물건 팔았으니까 매출이잖아. 매출은 빚 아니죠. 자본도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번 거지. 그럼 딱 수익이지. 이게 약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게 뭐 외운다기보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많지 않으니까 내용이. 그러면 수익이 일어나는 순간 돈 들어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게 당연한 이치가 되면 회계가 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될 게 수익인데 지난 과정에서 하나 말씀드렸지만 수익 중에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무슨 수익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이지. 그럼 회사도 이자 수익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돈 들어온 이유는 이자예요? 배당금이에요? 물건 판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수익도 과목이 많거든요. 근데 제조기업이 아닌가 봐요. 상품 팔았대요.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정확한 내 이름 하나 만들어준 게 수익인데 내 이름은 상품 매출. 이 내 이름의 수익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00원 생겼으니까 1,000원 쓸 수 있죠. 수익은 생겼고 근데 5월 31일에 상품을 또 샀대. 600원어치 현금으로 결제했대. 자,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바꿨으니까 제가 얘를 예금으로 해볼까요? 예금 600원에서 갚았대요. 그러면 600원이라고 하는 돈까지는 이해되죠? 차례가 일치한다니까 일단 한번 넣어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 근데 보니까 오늘 예금이라는 자산 또 증가됐어요. 1,000원 중에 600원 쓴 거예요. 후자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0원 있지? 600원 쓴다? 까는 거야 이렇게. 이름 그대로. 다른 이름 쓰면 안 돼. 다른 이름 쓰면 다른 데서 차감되니까. 아까는 우리가 방금 전에는 현금으로 얘기했다면 꼭 현금만 이렇게 움직이나? 모든 자산은 똑같아. 모든 자산은 처음에 증가될 때는 왼쪽에 있다가 그 돈을 쓰면 죽는 거예요. 그건 반대편밖에 없잖아.
차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금 1,000원 중에 600원 썼다는 얘기는 1,000원 중에 600원을 쓰는 거예요. 증가, 이 중에 감소. 그러면 자산이라는 게 감소가 된 게 자산의 감소라는 뜻이 뭐냐면 보통 예금